안녕하십니까. LGU 플러스와 신한은행 그리고 소울과 함께하는 번트면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국입니다. 네, 저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기는 이 요즘인데요. 참 그나저나 아시안게임 드디어 시작이 돼서 이제 개막식 보셨죠? 네. 멋있더라. 국제 대회를 하면 개막식부터 해서 또 뭔가 분위기가 또 살아오르는. 달라요. 이게 또 살아가면서 하나의 또 이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또 활력소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토바이 타고 쫙 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각 나라마다 좀 문화들이 있고 한데 사실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그냥 갑자기 뜸맞아가지고 하는 이거는 또 대회가 돼버려가지고 네네. 준비하는 기간도 좀 짧았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오는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번 또 문화를 체험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나저나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돼서 야구 팬들에게는 조금 좀 심심한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새로운 또 재미를 안겨주기 위한 네네네. 준비 과정이니까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또 재미있는 야구가 펼쳐질 것입니다. 번트맨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 마음 한 구석 허전한 부분을 저희와 함께 달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최근 프로야구가 이제 우리나라가 37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인 선수들이 들어와도 바로 1군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1군 들어가기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난해 고졸 출신의 이정우 선수가 들어와서 정말 좋은 활약하면서 신인상을 탔죠. 이정우라는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 있지만 2년 차는 어떻게 보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이제는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고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 이종범 네. 이라는 수식어로 바뀔 만큼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단 2시즌 만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있을까? 그것도 고졸 선수가. 그러니까요. 정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정도의 그 2년차 징크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겪지 않을까 했는데 보기 좋게 지금 깨뜨리고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이정우 선수. 보통 그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2년차 징크스라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이정우 선수에게는 이 단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해 성적 보니까 144경기 전 경기 나왔어요. 네. 이것도 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적은 둘째라고 하더라도 신인 선수가 어떻게 전 경기에 나올 수 있나? 저는 이거 그게 가장 큰 그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였죠. 저 체격 자체가 호리호리하고 하기 때문에 체력 문제를 항상 얘기했거든요. 시범 경기 때 잘하니까 뭐 시즌 들어가면 다를 거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또 잘하고 나니까 아유, 여름 되면 또 달라질 거다. 또 여름 되고 나니까 잘하니까 아유, 그래도 또 한 시즌 다 뛰면 또 힘들어질 거다 했는데 자기 국가대표 경기까지 다 풀로 다 뛰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144경기를 고3 시절 내내 따져도 144게임이 택도 없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 어쨌든 작년에 역대 최다 안타 네. 신인으로서 뭐 고졸 신인뿐만 아니라 역대 신인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고 거기다가 뭐 3할 때 타율에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신인이 치고 들어오기 힘든 시대다 이런 편견까지 완전히 깼어요. 깼던 그런 시즌이었죠. 지난해 144경기 전 경기 나와서 타율이 3할 2푼 4리, 179안타, 홈런 2개, 47타점. 올해는 현재 83경기 소화해서 3할 7푼 8리입니다. 132안타에 홈런이 5개, 43타점. 지금 전 경기 소화하지 않고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율 앞서죠. 홈런 앞서가죠. 타점 조금 있으면 지난해 47타점 넘어서죠. 비교하지 못할 만큼 더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후에 좀 이 작년에 홈런이 2개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점을 지적된 게 결국 이제 장타 그렇죠. 능력이기 때문에 본인도 겨울 동안에 힘을 길러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무리하게 하다가 사실 손을 또 부상을 당하면서 스프링 캠프도 못 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계속 5월달 허벅지 부상이 있었고 또 6월달에는 도루를 하다가 어깨 부상으로 해서 사실 게임 수를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런 기록들을 내고 있는 거니까 올 시즌 사실 부상이 없었다 그러면 네네.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상상을 불허할 정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지난해 올해는 채 리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비교할 만한 대상들은 프로야구에 한 획을 걷던 이정우 선수와 어떤 연차나 어떤 스타일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견주어 봤을 때 성적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기계 하면 김현수 선수잖아요. 네. 김현수 선수가 2008년에 3할 오픈 7리 기록을 하면서 기계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이 기록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렇죠. 넘어설 만한 선수가 있을까라는 만 의문점이 20세 이하 있었죠. 그렇죠. 기록 중에 네.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이미 3할 7푼 8리의 성적으로 기계를 넘어섰습니다. 기계가 기계를 넘어서면 뭐라 그래야 되냐? AI야 그냥? 그러니까 그죠? 야 역대급 이 선수들이 나오네. 홍현우 선수도 이 3년 차였죠. 90년에 들어왔으니까 예. 기록이었고, 이정우 선수가 작년에 기록을 올해 이정우가 깨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지난해 기록도 역대 4위 본인의 기록까지 포함해서 4위. 작년에- 올해 성적 빼면 3위의 기록이었다는 그래서 거죠. 작년에 3위였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지금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김현수 역대급이다. 기록은 어쨌든 뭐 깰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리그가 재개되고 나서 네네. 엄청난 부진에 빠지지 않는 한 역대 20세 이하 최고 타율을 기록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의 기록은 시즌을 다 마친 이후의 기록이고요. 그렇죠. 이정우 선수의 지금 1위 기록은 시즌 중에 현재까지의 기록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즌 다 마치고 나이를 떠나서 단일 시즌 최고 타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역대 모든 타자를 네. 통틀어서 최고는 역시 뭐 백인천 감독 기록은 뭐 그냥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기록이죠. 튀어나오죠. 4할 1푼 1리. 뭐 아마 팬들도 다 아실 건데. 원년에. 예, 유일한 4할 타자죠. 그 이후에 이제 이종범 선수가 94년에 196안타, 3할 9푼 3리. 이 196안타가 서건창 선수가 기록 깨기 전까지는 최고 안타, 최다 안타였죠. 안타였죠. 네, 한 시즌 최다 안타. 그죠. 그리고 타율 자체도 3할 9푼 3리가 백인천을 빼고 나면 역대 4할에 가장 근접했던 최고 타율이었죠. 예. 이 이름에서 이때 바람의 아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87년에 장효조 선수는 3할 8푼 7리 110안타. 네, 이 장- 기록을 이종범 선수가 깼던 건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 있었잖아요. 장효조가 치지 않으면 볼이다. 네, 그렇죠. 강마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은 친다는 게 바로 장효조 선수였는데, 그 기록을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 이종범 선수가 깼고, 그 이후에 이제 4위 기록이 15년에 테임스 선수가 180안타 3할 8푼 1리.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5위의 기록이에요. 역대급 타자들 있잖아요. 예. 다 물리치고 정말 대단합니다. 상상을 못할 그 타율이라고 봐야죠. 물론 시즌 끝나고 나면 어디까지 갈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예. 이종범 기록까지도 한번 치고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런 욕심 가질만 하겠어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잘하는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고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뭐 단 하나, 저희가 추측컨대 그런 거겠죠. 약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점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보여준 약점을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의 기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정우 선수가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이 있고 네네. 또 어떤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기록들을 좀 세세하게 낱낱이 예. 해보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아니 가져보죠. 진짜 여러분, 이게 저희가 번트맨에서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네. 이 데이터는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학술 세미나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자 일단 이정우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 가운데 존인, 즉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온 바깥쪽에 형성된 공만 저희가 좀 따로 살펴봤어요. 지난해는 스윙 퍼센트가 53.5%, 타율이 2할 9푼 1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더 좋아집니다. 타율이 4할 2푼 5리로 급상승을 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지난해 타율 3할 2푼 4리 기록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네. 좀 약점이 꼽혔던 곳이 바깥쪽 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할 때 타율을 기록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기록이 단 한 시즌 만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다른 기록들도 다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정우 선수의 올 시즌 타율이 상승한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정우 선수가 좌타자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열리면 바깥쪽 공에 대한 대처를 이렇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공략을 했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어느 구종에 더 적응을 했고 지난해 약점을 보였던 구종에 어떻게 빠르게 보완을 해 나가는지 이제 구종별로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자면, 빠른 볼에 대해서 적응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3할 오픈 살이 올해
3할 8푼 6리. 원래 빠른 공에 작년에 제일 강했다고 네네네. 봐야 되겠죠. 3할 2푼 4리에서 빠른 공은 3할 5푼 4리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렇죠. 슬라이더는 3할 4리에서 3할 8푼 1리로 역시 슬라이드 대응이 좋아졌다. 급상승. 이제 문제는 체인지업이라는 거. 고교야구 선수들이 빠른 공이나 슬라이더에 대해서는 많이 적응을 해보고 상대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체인지업 형태의 공을 상대해보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인 첫해 2할 오픈 오리. 그러나 올해는 체인지업에 대한 대처 능력이 4할 5리까지 급상승을 합니다. 가장 약점이었던 부분이 가장 강점으로 지금 변한 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됐다면 지금 이정우 선수의 기록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공이 체인지업이 들어오면 방망이만 따라 나가는 팔만 타격이었지만 몸쪽 공이라든지 체인지업에 무릎을 이용하는 타격을 하면서 거기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사실 이재국 기자도 많은 그 타자들 인터뷰해봤지만 타석에서 대처한다는 것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겠으나 무릎을 써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정도까지 몸에 장착이 됐다는 건 탑 클래스 아니면 경지에 불가능한 올라선 거잖아요. 선수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역대급으로 이야기하는 양준혁, 김현수 그런 선수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무릎으로 공을 본다. 그렇죠. 예, 그런 하체로 이야기를 본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정우 선수가 가장 약점이었던 체인지업을 가장 강점으로 4할 때 쳐버리니까 10년이 돼도 떨어지는 공에 대해 적응 못하는 선수가 많은데 2년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으나 네. 저건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면 해결 잘 안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병식 코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지만 본능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하나를 가르치면 뭐 열흘이 걸려야 터득하는 선수가 있지만 이정우 선수는 하나를 가르치면 하루 만에 그냥 터득을 하고 자기 것으로 또 다른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에 아들이 본 몸을 물려줬다라는. 그러니까 야구에 관한 정말 기가 막힌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정우 선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종별로 이렇게 보니까 체인지업의 타율이 4할 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뭐 올해 변화된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괜찮아졌다 싶은 구종이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빡 쳤다면은 올해는 무릎을 이용하니까 공을 좀 끝까지 따라가서 칠 수 있어가지고 체인지업 포크볼을 작년보다는 일단 공에 더 잘 맞출 수 있게 돼서 안타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몸쪽 볼 쪽도 타율이 상당히 3할 중반대에서 4할로 상당히 올라왔는데 그저께 보니까 또뭐 팔을 감아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박병호 스윙하고 좀 비슷한 걸 치고도 하던데 병호 선배님 치는 거 보고 한번 저도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연습 때는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봤었는데 시합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몸이 반응해서 저도 좀 신기했어요. 작년에는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온 바깥쪽 공에 대해서 2할 5푼대 정도 타율인데 올해 그것도 4할로 해서 바깥쪽 공을 치는 공. 네, 작년에는 아무래도 바깥쪽이 조금 약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바깥쪽을 아예 방망이를 안 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방망이를 내보자 생각해서 못 쳐도 내봤는데 그게 좀 올해 좀 운이 좋은 가서 그런지 좀 안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가장 좋아진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저는 바깥쪽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바깥쪽을 아예 방망이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쭉 됐는데 올해는 좀 바깥쪽도 때리고 그런 거 아시안 게임 간 소감 한마디. 영광스럽고 처음에 좀 안 됐을 때는 아쉬움보다는 더 잘해가지고 대표팀 경기가 있을 경우에 더 나가고 싶다 했는데 운이 좋게 또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금메달 따야죠. 네, 이정우 선수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저의 느낌은 어메이징하다, 천재다. 천재다. 네, 진짜 몸쪽 박병호 선수와 같은 스윙 연습 때 그냥 좀 해봤는데 그걸 게임 때 적용하는 이 놀라운 적응력, 타자로서의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은 다 갖췄다. 이정우 선수는 좋겠네요. 그렇죠. 제2의 직업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로. 아니 근데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은 물론 이제 앞서 이종범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들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했지만 이종범 선수의 2년 차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네. 1년 차와 2년 차. 네. 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아버지는 오히려 대졸이었고 나이가 그렇죠. 더 많았잖아요. 네네. 나이가 4살이 많은 기록이지만 자, 아버지 먼저 봅시다. 아버지는 2년 차에 우투수에 대한 타율이 4할 1푼에 홈런 17개, 좌투수에 대한 타율이 2할 9푼 3리 홈런 2개 기록이 됐었습니다. 더 한층 진화된 이종범 주니어 이정우 선수는요. 올해 우투수의 3할 6푼 9리, 좌투수의 3할 9푼 8리입니다. 좌투수 킬러네. 왼손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임에 불구하고 우투수 킬러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종범 선수가 원래는 왼손잡이였는데 네. 그럴 때 글러브가 없어가지고 이제 오른손잡이로 바뀐 케이스고 이종우 선수는 오른손잡이인데 우투 자타를 해서 자타자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우투 스킬러, 아들은 자투 스킬러로 당시에 글러브가 있었더라면 이종범 선수의 기록은 어떻게 됐을지. 자타자가 됐겠죠. 역대급 자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죠. 왼손잡이였으니까 예. 타를 기록했을지도 모르고. 이종범 선수의 2년차도 참 대단했지만 이정우 선수의 2년차는 그저 그냥 놀랍습니다. 네, 이종범 선수는 사실 3할 9푼 3리로 그 시즌에 4할을 실패를 했는데 막판에 생고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한 3게임을 갔다가 그냥 12타수 무안타인가 1연속으로 가면서 이 타율이 한 3할 8푼대로 떨어졌다가 막판에 이제 끌어올렸지만 3할 9푼 3리로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좀 빠져 있었으면 4할을 갖다 그랬겠죠. 모르겠죠. 근데 뭐 당시 김웅용 감독은 이종범 빼고 야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정후 선수의 기록을 2년차 선수의 기록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대표팀 뽑히기에 충분한 기록이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시리즈에 가서 이정우 선수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당시에 대만전에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는데 네. 임기영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하고 이정우 선수가 6회에 결승 2루타를 때리면서 그 한 점으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들의 장점들을 많이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보는 게 그냥 공부니까. 그러니까 한층 더 커서 올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은 장점들을 흡수를 해서 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정우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추축 선수로 성장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예. 넥센의 이정후를 넘어서 대한민국 야구가 잘 끌고 나가야 될 정말 기둥이 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재미난 그림이죠. 아버지가 코치로 가고 네. 예, 이번에도 또 이런 장면이 또 연출되겠죠. 그렇죠. 이정범 선수가 국가대표로 우리한테 많은 기억을 남겨줬잖아요.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뭐 주장도 했고 WBC 때도 WBC 때 후지카와 선수한테 그렇죠. 적시타 때려냈고. 2루타 치고 3루까지 가다가 아웃됐지만 아웃되고도 박수를 받았던 맞아요. 네, 그런 기억도 있고 이제 이정우 선수가 그걸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또 신문에 그렇게 나오겠죠. 이씨 부자에게 계속 당하다.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실렸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정우 선수 얘기 계속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주도세도 모르게 이정우 선수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우야 나와라! 또 나왔다. 네, 이정우 선수 사인볼입니다. 사인도 멋있어. 멋있다 네. 정우. 아, 이종범 선수 사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는데 어. 이종범 사인하고 또 흡사면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인 자체도 날렵해요. 사실 이 공에다 사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근데 그렇죠. 이쁘게 잘했네. 네. 이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만 드리고 저희가 가져가는 건가요?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좋은 댓글 다시는 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멋진 활약을 저는 계속해서 기대하겠고 번트맨은 이정우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정우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엔 번트 타임 갑니다. 질문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한번 보죠.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어. 자, 첫 번째 질문. 야구 중계하실 때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괄호 열고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5시 정도에 점심도 아닌 저녁도 아닌 이상한 걸 먹습니다. 네. 간단하게. 절대 그때는 저는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이런 거 안 해요. 네. 혹시라도 탈이 날까 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정말 좀 드라이하게 먹는 거죠. 뭐 국물에 말아서 막 좋다 이런 거 없고요. 6시 30분 시작이면 오프닝 전에 바로 화장실 갔다 옵니다. 그리고 전 이제 끝까지 있어요. 네. 9회 말까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클리닝타임에 안 갑니다. 5회까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자, 이제 잠시 후에 5회 말 끝나고 6회 초 보내드립니다. 잠실입니다 하고 놓고 뛰어가죠. 뛰어가서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 저리 가요. 지금 내가 지금 먼저 하고 빨리 오죠. 근데 정말 급하면 가고요. 해설위원 분들은 이제 캐스터들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다녀오실 수 있죠. 계속 혼자서 그냥 하고 빼고 있죠. 있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방송 자체가 많이 자연스러워져서 일부러 한 명 안 오면 투샷 보여주잖아요. 네. 이 사람 화장실 가서 아직 안 와가지고요. 지금 저 혼자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막 이런 거죠. 네. 근데 물을 마셔도요. 몇 모금 마시는 게 아니고 이만큼씩 목 축이는 정도. 물통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없어집니다. 끝나고 나면. 이것도 참 큰 직업이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거든 방광이 터져서 죽었는 줄 알아라. 하여튼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군 선수단 경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직관 공짜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퓨처스 리그는요, 북부 리그와 남부 리그 두 리그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부 리그에서는 경찰, SK, 화성, 고양, LG, 두산이 있고요. 남부 리그는 상무, 기아, KT, 한화, 삼성, 롯데 이렇게 이제 게임이 있기 때문에 가시면 일단 접근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중교통들이 또 있고 자차들 많이 이용하시니까 가면 1군의 그 느낌과는 다르지만 구장 자체가 친밀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2군 선수단 이쪽 경기를 보시러 한번 가보시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강추예요, 강추. 왜냐하면 1군은 항상 우리가 딱 정해진 그 관중석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타임도 딱 그 시간만 볼 수가 있고 선수도 잘 멀리서 봐야 되고 2군 경기를 가면 퓨처스 경기를 가면 만나서 사인 받기도 쉽고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서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눠주고 재수 좋으면 사진도 같이 찍을 수도 자, 있고 훨씬 기회가 많죠. 그리고 자주 가면 몇 명 안 오기 때문에 기억도 해요. 맞아. 제가 지난 월요일에 기장에 가서 화성 히어로즈하고 롯데 중계를 했는데요. 키 큰 윤성빈 롯데. 네네네. 윤성빈 선수를 보러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오지만 앉아서 사인해 주더라고 윤성빈 선수는.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선수들이 네. 2군에 꽤 뭐 주전 많이 선수라든지 있어요. 스타급 선수들도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직관 거의 대부분 공짜고요. 그 NC 2군 예, 예. 거기는 1,000원씩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 다이노스는 고양 다이노. 팬들하고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또 좋은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하고 또 2군 선수단 보면 가끔씩 이제 구단에서 이벤트도 해요. 잠실구장에서 이제 버스로 2군 경기를 갔다가 와서 1군을 이렇게 또 경기를 보는 맞아요. 그런 패키지를 또 할 때도 있으니까 이벤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고 가시면 하루 그냥 야구로 좋죠. 정말, 너무 좋죠. 좋습니다. 자, 또 하나 4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경기 때 유니폼을 안 들고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간혹 있죠. 거의 대부분 팬들이 가져온 유니폼을 빌리죠. 가끔씩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정민철 위원이 네. 원정 경기 갔는데 그 팬 중에 똑같은 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빌려서 입고. 입어봤는데 딱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경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돌려줄 때는 그 유니폼에 사인하고 선물과 함께 이렇게 주는 네. 경우가 있고 거리가 가까우면 빨리 공수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다른 선수, LG 선수가 뭐 국내 선수인데 뭐 소사 유니폼 등판 없는 날 대신 그리고 이제 미리 심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정이 이렇게 돼서 내 유니폼 못 입는다. 그러나 해서는 안 들리죠. 사실은 뭐 프로에서는 자주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가끔씩 그러면 또 있어요. 그게 또 소소한 또 재미가 있어요. 또 웃기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고 맞습니다. 펀트 타임 또 여러분과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또 소소하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솔픽 시간입니다. 사실 게임이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허전해. 리그가 중단되면서 그래도 또 솔픽을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맞춰라. 야, 이거 어렵다. 지금쯤 해야 또 사실은 예상이 되는 거죠. 신한 마이카 KBO 리그 정기예금 맞추는 분에게는 이유를 좀 더 주는 건가요? 그리고 우대 이유를 제공하네요. 집에 좀 숨겨놓은 돈 좀 없어요? 이미 모르게 예금 해놨는지도 몰라요. 많이 정기예금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뻔뻔 AI 야구 잘하는 선수들, 특히나 이제 이정우 선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것이 기록이에요. 네. 그죠? 파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요. 네. 보고 봐도 재밌는. 그러면서 더불어 드는 생각은 나는 20살 때 뭐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파보고 싶은데 20살 때 뭐 하셨어요? 20살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세상에 놀 게 너무 많더라고. 아 그래요? 맨날 밤에 하고 놀고 뭐 그랬는데. 저는 그 시절에 네. 야구장 맨날 다녔어요. 저도 다니긴 다녔죠. 네, 용돈만 올라오면 그냥 야구장 직행 가서 더블헤더 그때는 더블헤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더블헤더 1.5배의 요금을 내면 두 게임을 두 봤어요. 게임. 그럴 때 필요한 게 요거도. 그렇죠. 요거 생각난다. 네. 20살 때. 이정우 선수는 이런 역대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야구를 보면서 사실 그걸 봤기 때문에 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럼요.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겠죠. 야구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야구만이 주는 특별한 재미. 먼트맨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